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갑자기 말을 잃고 누군가는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 뇌졸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무런 전주 없이 순식간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증상을 미리 알고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뇌졸중의 핵심 정보들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 기능이 갑자기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는 상태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이 뇌로 전달되지 못해 뇌세포가 죽는 경우입니다. 주로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원인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 안으로 새어나와 주변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질환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함께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아주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짧은 시간 안에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응급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리하면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고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졸중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뇌졸중의 원인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와 혈관이 터지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뇌경색의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혈관 벽에 지방이나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몸 다른 곳에서 생긴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일반적인 임상에서 심방세동 등은 뇌경색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지고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노화로 인해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결국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출혈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벽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 부위가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상이나 혈관 자체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고혈압과 혈관 약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는 문제로 발생하며 그 배경에는 동맥경화, 혈전, 고혈압, 노화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뇌졸중은 어떤 신호로 우리 몸에 나타날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증상은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린 느낌이 아니라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쪽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상 신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표정이 비대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이상해지거나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증상은 뇌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중 단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3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잠시 기다려볼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뇌세포는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황청심환을 먹어보고 기다리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행동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3시간 혹은 4시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단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거나 짐을 챙기거나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행동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119를 부르고 가장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뇌졸중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정리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에 도착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뇌졸중의 치료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 검사와 초기 평가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CT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뇌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터졌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치료 또는 급성기 치료입니다. 만약 혈관이 막힌 경우라면 약물이나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혈을 조절하고 뇌 손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집중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며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입니다. 급성기가 지나고 상태가 안정되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치료가 시작됩니다. 걷기, 손 움직임, 말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되찾기 위해 꾸준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기간과 회복 속도가 다르지만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치료를 받았는지가 회복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치료는 빠른 진단, 적절한 응급치료, 꾸준한 재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겪은 이후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비교적 좋은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후 약 3개월 시점에는 약 5,060% 정도의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비율은 약 60% 이상으로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팔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약 3분의 1 정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관련된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내 통계 기준으로 보면 발병 후 3개월 이내 사망률은 약 10% 내외, 1년 이내 사망률은 약 15%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출처 국내 뇌졸중 관련 역학 자료 및 학회보고 기준. 이처럼 뇌졸중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초기 대응 속도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직후 얼마나 빠르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회복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뇌졸중은 절반 이상이 회복 가능한 질환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율에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한번 겪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약 510%, 5년 이내에는 1020% 정도에서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및 환자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혈관이 다시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 재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재발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걷기를 하루 20분 이상 혹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위험 요인 관리, 생활습관 개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평생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